프랑스 정부가 전국에 이동금지령을 내린 17일, 프랑스 전역에서는 생필품과 식료품의 사재기가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사재기 현상은 지금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페인 등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급속히 숫자가 늘기 시작하면서 공포에 질린 시민들은 생필품 사재기에 나섰고, 화장지를 사려는 사람들 사이에는 충돌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 화장지 대란이 일어난 이유에는 거짓된 정보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한 일본인이 중국인들이 화장지 수출을 제한하니까 당장 티슈 화장지를 사놓으라고 한 트윗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후 일본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화장지 사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화장지 사재기가 심각해지자 아베 일본 총리는 화장지 부족 사태는 없다, 일본의 재고가 충분한 상태라며 공개적으로 사태를 진화하기도 했습니다. 호주에서도 화장지를 사들이며 대형마트에서 다투는 일까지 벌어지자 총리가 나서 사재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하고, 이번 위기에 대한 호주 국민들의 대응 모습 중 가장 실망스러운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화장지뿐만 아니라 생필품 등을 5배 이상 사들이는 사재기 열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지가 떨어졌다고 911에 전화를 해서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하라, 긴장을 풀라라고 말하며 누구도 생필품을 비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다 지나갈 것이라고 국민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17일 영국에서도 사재기가 극심해지자 노인이나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쇼핑할 수 있게 하고, 할인점 알디는 영국 전 매장에서 고객이 식료품 특정 품목 4개 이상을 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18일 개장 후 2시간만 취약계층이 사게 하고 있고, 아일랜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노인층이 우선적으로 쇼핑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독일에서도 생필품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국경을 막았습니다. 독일은 그동안 국경을 막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결국 16일 국경을 막았는데, 그 이후로 최근 상황이 퍼지는 속도를 늦추고 인접국에서 넘어와 물건 사재기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16일 캐나다 런던 일간지 더 런던 프리 프레스에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달라진 캐나다의 분위기를 소개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식료품에서 서로 화장지를 더 사겠다고 다투는 광경을 보았다며 다들 미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캐나다 출신의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제이미 로맥은 지난주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친구들에게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 그곳에 머무르다니 미쳤어 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맥은 15일 한국으로 입국했고, 친구들은 한국에서 자신들보다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로맥은 한국에서 안전을 느끼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한국 같은 질서정연한 사회는 이런 상황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며 사람들이 조언에 더 잘 귀를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쓰고 사재기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평소처럼 식료품, 화장지를 살 수 있다, 일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한국의 분위기를 말했습니다. 이젠 캐나다 친구들에게 오히려 캐나다에 머무다니 미쳤어라고 되물으며 캐나다보다 한국에 있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에런 브룩스는 미국이 위험하다며 17일 한국에 올 때 아내와 아이 2명과 함께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놀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사재기가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대구에서도 사재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반대로 시민들 사이에서는 마스크 양보 운동이 펼쳐졌고, 서문시장을 비롯한 상가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식당들은 도시락을 만들어 시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의료진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시민의식은 지금까지 진정세 오기까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구를 취재한 ABC 방송 이한 패널 기자는 대구 시민들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외국 기자들이나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위기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놀랍다고 표현했고, 국내에 사는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 마트의 모습을 찍어서 SNS에 공유하며 외국 친구들에게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기 상황에서 사재기가 벌어지는 이유는 불안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정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마트에서 화장지를 살 수 있는 삶이 우리가 선진국이라 불러왔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삶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 교포는 슈퍼마켓에서 선반이 비고 사람들이 각자 도생하려는 모습이 슬프다고 했고,
지금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패닉에 빠지며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습에 자랑스럽다고 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렇게 된 이유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터득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1997년 IMF 당시 한국 시민들도 두려움에 떨며 마트의 생필품이 동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를 전 국민이 다 같이 손을 잡고 이겨내며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빨리 IMF를 극복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오랫동안 위험 속에 살아왔고 끊임없는 위기와 역경을 이겨내며 얻어낸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국가 시스템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냈으며 이젠 공동체를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들어갔지만 아직 시민의식은 멀었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위기를 이겨내며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선진 시민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과 특별정예급부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한국은 주로 사용처에 따른 혼란이 있고 일본은 신청 방법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동안 관공서에 가서 직접 도장을 찍고 신청하던 습관이 이번에는 어려워지면서 정말 엉터리 같은 수준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관공서에 줄을 서지 못하도록 하고 우편 접수와 온라인 접수뿐이다 보니 혼란이 끝도 없습니다. 한국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요. 오늘부터는 콜센터나 ARS를 통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부 신청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기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특별정예급부금의 신청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과 관공서까지 총체적인 혼란에 빠져 있으며 보통 아우성이 아닙니다. 지급 대상은 4월 27일 시점에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일본인과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1인당 10만엔 약 114만 6천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4인 가정인 경우에는 40만엔 약 458만 3천원이며 수급권자는 세대주입니다. 신청 방법은 관공서에서 발송하는 신청서를 받아서 필요사항을 기입해 회신용 봉투에 다시 동봉해서 반송하면 되는 우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어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각 관공서마다 온라인 신청을 잘못해서 문의 전화가 폭주하다 보니 민원 담당자들이 점심 식사를 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까먹었다, 가족카드도 되느냐, 어떻게 신청하느냐, 해도 안 되는데 도와달라 등 입력 실수부터 기본적인 메일 사용법까지 전화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나는 온라인 신청에 성공했다 라고 글을 올릴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IT 생활에 익숙한 한국인들도 하루 종일 헤매고 또 문제가 생겨서 관공서를 갔다 올 정도로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이넘버 카드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인증서가 뭐냐, 비번을 변경하고 싶다, 잠겼다, 풀어달라 등의 절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타마시 등은 제발 홈페이지 문의란을 활용해라, 기존 질문과 대답을 먼저 읽어달라 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각 관공서의 한 전화기에 150명 이상이 대기될 정도로 혼란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마이넘버 카드를 도입해서 그동안 정보화를 위해 몇 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14%대의 발급률에 그치고 사용할 일도 없는 사회 시스템이다 보니 유명무실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도 포기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온라인 신청에 몰리다 보니 각 언론사에서는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마이넘버 카드 신청 사이트에는 혼잡합니다, 시스템의 처리가 지연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접속해주세요 등의 공지사항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까지도 문제가 된 사건은 온라인으로 동일인이 여러 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14일에 밝혀진 것입니다. 언론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효고현에서는 한 사람이 100건을 신청하는 등 중복 신청을 한 사람이 100여 명이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복 신청하는 이유는 신청 완료 후에 입력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절차 완료 메일이 전혀 오지 않는다, 며칠 걸린다고 하니 불안하다 등을 이야기합니다.
총무성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횟수 제한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관공서에서는 중복 신청한 온라인 신청서를 일일이 다 분류하고 중복권을 제외하고 다시 정리하느라고 업무가 쏟아지니까 아예 우편으로 신청해주는 것이 더 빠르다 라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우편이 최선의 방법, 온라인 신청이 본말전도 되고 있다 라는 기사에서 온라인 신청이 더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직원이 일일이 다운로드 받아서 주민기본대장과 비교하면서 이름과 생년월일 등 정보들의 오류가 없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은행 이름이나 주민표 코드, 계좌 정보 등에 입력된 정보도 정확한지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왜 여러 번 신청 가능한가, 엉터리 온라인 신청이라는 기사에서 몇만 건의 온라인 신청서가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중복 지급이 될 판이고 엉뚱한 곳으로 지급 오류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하는 직원을 대폭 늘려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중복과 오류로 쏟아지는 수십만 건의 신청서를 출력 후 확인하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합니다. 구청장이 완전 인해 전술처럼 몰려옵니다. 온라인 신청이 우편 신청보다 몇 배나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은 본말 전도이고 지자체의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시스템이다 라고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담당 직원들은 비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지자체와 직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분하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정보화에 뒤처져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도 자신들이 얼마나 후진국인지를 깨닫지도 못할 정도입니다.